또 물결이다 해서 제가 뉴 웨이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 물결이 바로 AI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어떤 선두에 서서 많은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30대에 조금 전에 우리 정승현 회장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IMF 시대에 어마어마한 실직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실직자들 대상으로 제가 가르쳤던 강의 제목이 이제 정보화 시대 인터넷 정보 검색 방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누가 인터넷 정보 검색 그때 자격증도 있었거든요. 인터넷 지능협회에서 만든 민간 자격증으로 인터넷 정보 검색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걸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때가 1997년도였는데요. 제가 1990년 초반부터 인터넷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는 데가 많지 않아서 생산성 본부에 가서 인터넷을 공부하는데요. 그때는 이미지도 없었고요. 저희 입력했었습니다. 뭔가 찾아야 될 때는 search라는 그런 용어를 썼고 go라는 용어를 썼고 그래서 굉장히 텍스트 기반으로 인터넷을 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윈도우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윈도우. 그러니까 그때 막 가르쳤던 그 경험을 생각하니까 지금 딱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것을 빨리 알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격차가 그때보다 지금 더 큰 격차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를 공부하는 것이 그럼 그렇게 어려운가?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AI를 알기 전에 이미 챗 GPT가 나오자마자 써봤거든요. 어제 누구한테서 배운 게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작년에 2023년 3월에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챗 GPT 그때 1.5, 2.0 막 나올 때였었습니다. 아마 제가 썼을 때가 1.5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때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제가 가르쳤던 과목이 굿니스 ESG 경영 또 창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ESG도 잘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거기다 제가 또 굿니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기술 발전이 되고 더 하나하나 더 진보될수록 중요한 것은 AI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주지만 그 정확성 뒤에는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굿니스라는 것을 쓰고 그것을 가지고 AI에게 한 25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25가지 질문을 하니까 그것을 제가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 수업 듣는 분들에게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다들 배울 게 언제 다 배운 것 같다. 그래서 첫 강의 시간에 우리 종강하자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지금 AI 그래서 뭔가 조금 아는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하는데 그 안에 조금만 공부하면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고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보고서 PPT도 잘 쉽게 아마 15분 내에 3시간짜리 PPT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광고 일러스트레이터한테 준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블로그에서 계속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신이라는 겁니다. 가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오늘 강의 중에서도 계속 기조를 깔고 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뭘 지향하느냐. 그러면은 그 지향한 거에서는 맥락이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지향점을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림줄,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저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AI 시대의 경쟁력이고 그것을 따라서 비즈니스도 새롭게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AI는 우리가 편하게 더 창의적으로 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제한적으로 이루지 못했던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편안한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감마라고 하는 AI에다가 제가 프롬프트 그러니까 입력하는 거죠. 어떤 내용으로 PPT를 만들어줘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줘 하고 요청해서 만든 PPT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파워포인트에다 직접 열어놓고 또 캔바라는 것도 써봤습니다. 근데 파워포인트가 캔바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캔바는 굉장히 쓰기에 디자인적으로 제약을 둬가지고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PPT라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제가 구상했던 키워드 넣고 또 막 텍스트 치고 이미지 찾아다 붙이고 애니메이션 쓰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뭔가 줄기를 가졌죠. 여러분에게 전할 내용들 다 그거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안에 내용들은 하나도 안 주고 제목만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컴퓨터를 보여드리면 이 제목만 넣어서 만든 PPT가 12가지예요. 12개를 정말 1시간 만에 다 만들었습니다. 30페이지씩.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정말 중심으로 전달될 것을 여기다 이렇게 다시 PPT에서 끼워넣기 하거나 또 조금 수정하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할 수 있을런지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AI를 통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왼쪽에 사진이고 오른쪽에는 누가 그려줬을까요? 네, 챗 GPT 4.0에다가 사진을 갖다 깍 집어넣고요. 그냥 그림으로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렸는데 사진이 낫나요? AI가 그린 게 낫나요? AI가 그린 게 낫나요? 땡입니다. 둘 다 이쁘다고 그러셨죠. 사진은 사진대로 AI가 그린 거는데 저는 AI가 그린 게 저도 솔직히 더 예쁜 것 같아요. 더 젊어 보이죠. 근데 왜 그러면 AI가 그렇게 해주려고 보니까 옷을 조금 바꿨잖아요. 청바지에다가 셔츠에다 이렇게 좀 바꿨는데요. AI한테 물어봤어요. 사진을 놓고 이 사진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뭐니? 그리고 또 AI가 그린 그림을 놓고 이 일러스트 이미지에서 너는 어떤 걸 느끼니 했더니 AI가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밝고 자신감이 넘치는 인상. 사진을 이렇게 놓더라고요. AI가 그린 것은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친근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사진에서는 전문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0이 저하고 친해지라고 좋은 말만 해줄 것 같아요. 나쁜 말도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특히 포토샵 한 건 포토샵을 했군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AI 혼자 그린 건 아니겠죠. 누가 누구하고의 작품일 것 같아요. 누구하고의 작품일까요? 네? 사진하고 또 다른 분은요? 제가 오늘 마치는 분한테 다음에 책 2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입력을 시켜서 나온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작품일까요? 네? AI와 일러스트레이터. 자꾸 여쭤보는데 저 화학에서 했다니까요. 그러면 저라고 해서 그렇죠. 입력하는 사람. 입력한 사람 그냥 입력한 텍스트. 근데 저하고 AI가 같이 그린 작품이에요. 그거는 똑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AI하고 여러분하고 돌고래를 같이 그려보세요. 그러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거 그리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30초 걸렸습니다. 30초.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만화 작가들 다 직업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로 이제 우리가 그림을 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 저는 찬송가에 좋은 구절이 있어서 AI한테 줬더니 시스 에모로도 하고 1, 2, 3절 후렴 노래 가사 뭐 쫙 다 나오더라고요. 작곡가도 이제 어렵게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2023년에 제가 키워드 6개를 넣었습니다. 제가 정말 돌고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환희, 기쁨, 새벽 뭐 이런 키워드를 넣었더니 얘가 4가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니까 얘도 골라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얘가 저는 돌고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이마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마가 나왔어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마가 있는 돌고래를 또 더 자세하게 하니까 또 이렇게 더 활기찬 모습. 여기 물속에 잠겨 있잖아요. 오늘 그
이미지를 안 가지지만 활기찬 모습이라 했더니 이 돌고래가 막 물에서 뛰어노는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이거를 했을 때 다른 세계 어떤 사람이 키워드 넣고 이게 영상 만드는 것도 제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네. 네. 입력자에 따라서 그림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입력자가 넣는 키워드나 맥락이나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기다리고 저거 누를 때 그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 키워드를 넣었으면 같겠죠. 그러나 그때 조금이라도 하나 예를 들어서 환인데 환희를 환희의 찻 이렇게 해도 달라져요. 굉장히 세밀합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네. 그럼 요 네 가지의 차이는 뭐였어요? 네 가지 차이는 AI가 그냥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제가 용어를 했을 때 어떠한 그 기존의 데이터 패턴들이 있잖아요. 근데 패턴들에 대해서 AI가 알아서 내준 거예요. 1, 2, 3, 4에서 미묘한 차이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걸 제가 얘기한 말씀 어떤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가 있죠. 공통점은 어떤 게 있죠? 해가 있어요. 태양, 바다가 있어요. 돌고래가 있어요. 나오는 거. 네? 튀어나오고. 애들이 이제 튀어나오거나 움직임이 있어요. 또 뭐냐면 그 제가 넣었던 키워드는 다 아까 넣었는데 얘기하신 대로 뭐 환희나 기쁨이나 네. 그러니까 환희나 기쁨을 얘가 느끼는 대로 잘 모르니까 네 가지 넣어준 거예요. 굉장히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초반부에 2023년도였어요. 자, 환희나 기쁨이 잘 안 느끼죠. 그래서 그걸 비슷하게 해가지고 제가 2024년도 했죠. 예, 오케이. 넣었어요. 7월달 최근에 넣었어요. 그때는 몇 마리예요? 제가 몇 마리 요번에는 환희 기쁨만 넣었지 몇 마리라고 얘기를. 더 있네, 7가지. 예, 그때 작년에 누구 잊어버렸죠, 제가. 생명 이런 걸 넣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낮이잖아요. 새벽이라는 걸 하나 넣었어요. 그랬더니 여명이 트는 거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2023년하고 2023년 조금 인조된 느낌이 났다면 이건 약간 일러스트 정도 기분이 나서 전 여기를 그림으로 했는데 사진으로는 걸 하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큰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너무 쉽지 않나요? 돌고래가 몇 마리예요? 저는 마리를 넣나요? 안 넣나요? 숫자가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환희 기쁨에 대해서 이제는 환희 기쁨 혼자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아까 환희의 느낌은 이렇게 나타났다. 그건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AI가 생성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 생성형을 쓰고 있어요. 아니 앞에 것도 생성형이에요. 사실은 고도화된 거죠.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AI 시대에 가장 큰 역량이 뭐냐면 협동, 콜라보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다가오면서 AI들 나 혼자 전문적으로 혼자 책상 앞에 앉아가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리더가 되고 좋은 성과가 내는 아닌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미세하게 들어가니까 여기 보니까 환희 기쁨은 난리가 났어요. 저 뒤에 안 보이나요? 조그만 돌고래까지 뛰어다니잖아요.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 이것도 시대적 반영. 1년 만에 시대적 반영이 딱 1년입니다. 앞에 거는 2023년 7월에 그 다음에 지금은 바로 며칠 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네. 지금 사실은 작가하고 교감이 작가 교감이 아니고요. 챗 GPT에다 제가 이렇게 넣었다니까요. 그러면 딱 1년 사이에 2번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전에 많이 하셨죠? 엄청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을 거 아니겠어요?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오픈 AI가 쫙 찾아서 작가의 취향에 따라 바뀔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산업 디자인과 교수님이 AI를 가지고 교육 자료를 만든 걸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들하고 어떤 이야기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려봐 아이들 못 그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봐 아이들 느낌을 내게 해요. 그러니까 느낌을 내게 해서 딱 이렇게 이미지라는 AI라든지 이런 또 챗 GPT라든지 이런 데다 넣잖아요.
달리라고 하는 다음 주에 배우실 텐데요. 달리라고 하는 텍스트들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그게 아이들이 와 내가 생각한 거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데 그 산업 디자인과 교수님의 느낌을 약간 조정하고 이거 조금 바꿔줘. 아까 좀 우리가 그걸 뭐냐면은 튜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는 튜닝을 해요. 그래서 그 튜닝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림의 품질이 워낙 달라져요. 저는 비전문가인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전문가인가요? 더 달라지더라고요. 왜 색감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질감이라고 하잖아요. 산업 디자인과 교수님이 키워드 넣어가지고 하는 그 아웃풋이 또 달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가 있는데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질문 나오셔서 그러는데요. 어떻게 키워드 넣는가 우리가 그것을 프롬프트라고 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앞으로 각광받는 시대가 온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나요?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이게 다 AI가 만든 영상이거든요. 이제 동영상 만드는 AI도 있고요. 이거 진짜 광고용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약간 이런데 원근감이나 그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 좀 진짜 찍은 영상보다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AI가 찍은 거거든요. 근데 AI가 만든 거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사람이 비치는 거, 창에 비치는 거, 예, 그냥 이렇게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를 키워주세요. 뒤에 음악이 나오거든요. 안 되면 그냥 보시죠. 네.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여수에서 그 초등학교 교사님들 대상으로 여수를 홍보하는 음악을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AI가 작곡함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초등학교 교사님이 그 선생님께서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AI가 했다고 이십직고 했지만 저는 AI와 그 교사 선생님 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그분이 그 가사와 음악이 나오도록 뭔가 입력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금을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네. 근데 이거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처음에 어떤 의미였냐면요. 처음에 인터넷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전자상거래 1997년도에 전자상거래 개발하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들었을 때 우리는 다 무슨 얘기하냐면 다 기술자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정말 이런 그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언어들을 배워야 되나 하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전자상거래도 구축할 필요 없이 그냥 오픈 마켓으로 해서 이제 그 기능들이 다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제품을 잘 소싱하고 어떠한 유통으로 고객군을 잘 타겟팅해서 그 고객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기에다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런 AI 기술로 우리가 하는 파이썬이라든지 언어를 많이 알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런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또 우리가 회사에서 제조나 또 물류나 또 실제로 마케팅을 하거나 할 때 고객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회사가 하고자 하는 목표 있어요.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구사해야 될까 하는 것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앗간에 가면 참기름 짤 때, 고춧가루 빨 때, 또 떡을 만들 때 인풋 넣으면 아웃풋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참기름 짜는 기계가 있고
고춧가루 빻는 기계가 있고 또 이렇게 떡을 만드는 기계가 있단 말이죠.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참기름 빻는 기계에 넣느냐, 고춧가루 빻는 기계에 달라지는데 이 알고리즘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다 오픈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데이터에 접목시킬 때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약간 손만 보면 되는 거죠. 우리 흔한 예로 우리 핸드폰에 애플사 그랬잖아요. 자기네가 거기에 게임이든 교육이든 뭐든 다 올리기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그 뭐죠? 운영체계 모든 데이터,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들 다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오픈해야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게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다 알고리즘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10개의 알고리즘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내가 제조 분야에는 고객 데이터, 산업 데이터가 내가 알고자 하는 결과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는 거죠. 내 사업에서 어떤 결과지를 가지고 사업에 적용할 것이냐 그것만 갖고 있으면 어떤 알고리즘을 쓸 것인가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서요. 네. 네,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우리 그래서 같이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뭐냐면 이제 비서가 아침에 아이들 또 아빠 엄마에 대한 모든 스케줄도 관리하고요. 조금 더 지나면 이거 소리 안 나도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기세척기가 아니라 설거지를 너무나 로봇가 잘해주는 거죠. 그것도 대용량으로. 청소도. 이거 그냥 잠깐 보시죠. 그냥 소리가 안 나와도요. 이런 거 지금 우리 진이나 이런 가지 있잖아요. 네. 조금 띄우겠습니다. 설거지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런데 포장 이런 거 다 아주 위생적으로 그 다음에 이 디시나 그릇도 사실 이게 접시만이 아니라 볼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깨끗하게 이제 로봇가 씻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지금 굉장히 깨끗하게 씻는 로봇가 씻는 건데 자,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향후 2, 3년 내에 반 이상의 직군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30년 전에 인터넷 정보 검색사를 가르칠 때도 그때는 IMF로 물리적으로 대거 한 50% 분들이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그때 국가가 다 무슨 교육을 시키면 실업자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그때 가르쳤던 것이 정보화 사회에 진입을 해야 된다. 뉴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터넷 정보 검색사, 전자상거래사 그 책 아직도 있습니다. 그 교재에서 같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지금 AI를 통해서 일자리나 새롭게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리즘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 도메인에서 우리 산업 영역에서 얼마나 기획을 하고 고객을 발굴하고 해외 글로벌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기회는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AI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AI는 아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점도 되지만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잠깐 미세한 차이 이렇게 큰 차이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I하고 언어 소통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질문 많이 잘 해주셨는데요. 어떠한 맥락과 그 다음에 AI 너는 어떠한 임무를 갖고 있어라든가 내지는 나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든가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저는 공장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공장의 자동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누가 잘 아시겠어요? 정말 공장 현장에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이 느껴진 AI의 언어와 소통하는 걸 아셔야 그분이 이렇게 AI한테 입력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AI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했어요. 언제 했냐면 여러분들 구글 나오기 전에 인터넷 환경을 뭘로 쓰셨나요? 예전에 없어진 야후 쓰시지 않았나요? 근데 야후 그다음에 라이코시스 이런 거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전인데 연식이 저랑 비슷해서 다 쓰셨을 것 같은데 라이코스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 야후가 다 없어졌어요. 왜 그랬죠? 누구한테 잠식당했죠? 구글한테 잠식당했어요. 그때 야후는 어떤 거냐면은 이러한 로봇 엔진을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인위적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로봇이 해주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정보에 그 나오는 그 질이 떨어졌어요. 그때 구글은 2000년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구글이 다 잠식할 거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화면도 깨끗해요. 광고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키워드 텍스트 치면 텍스트가 있는 텍스트에 있는 문서를 끄집어내잖아요. 야후는 못 그랬거든요. 예,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AI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구글에서 키워드 넣어서 키워드를 잘 넣어야지 잘 찾거든요. 마찬가지로 AI도 대화를 잘해야 좋은 아웃풋을 끌어냅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논문 지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연구 과제를 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레퍼런스를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학원 석사하고 박사하고 제가 레퍼런스를 찾으면 누가 잘 찾을까요? 제가 잘 찾아요. 석사들은 뭐라는지 알아요? 교수님 그 주제에 정말 아무도 연구 안 했나 봐요.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와요. 아니거든요. 잘 못 찾아서 그래요. 키워드를 잘 못 넣어서 그래요. 그럼 박사는 조금 달라요. 쭉 찾아갖고 와요. 그런데 저는 그냥 자랑이 아니고 그 연구할 때 모든 교수님과 박사님들이 제가 너무 잘 찾는데요. 아주 집요하게 잘 찾거든요. 승부근성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데까지 찾는 걸 잘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느낌이 있어요.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 참 나올 것 같아.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 참 나올 것 같아. 얼마 전에 챗 GPT하고 메타 분석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요. 메타 분석이라는 것은 기존의 10년, 20년 동안에 어떠한 논문을 쭉 그 경향성을 찾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10년, 20년 만에 어떤 논문이 있었는지 키워드로서 쫙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잘못 끄집어내면 정말 엉뚱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때는 구글하고의 상호작용이었다면 이제는 AI의 생성형 이렇게 로봇하고 우리가 언어를 해야 된다. 언어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전제하에 오늘은 AI 이노베이션에서 파워라는 걸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파워를 이해해야 되냐면 AI하고 기능은 그냥 좀 별개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어떤 가치, 이 시대에서 무언가 힘의 핵심이 뭔가를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하셨으면 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AI 시대에서 비즈니스가 완전히 혁신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비즈니스를 구상할 때 모델이라는 것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찾아보고 거기에서 이제 AI의 기능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이 크게 5가지 기능인데요. 정말 4개월 전만 해도 생성형 AI는 아직 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3, 4개월 만에 아니다. 초대 생성형 AI를 이제 써야 된다. 지금 제가 쓴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거대 생성형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AI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돼. 그 의사소통하는 것이 프롬프트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한동안은 굉장히 몸값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좀 있으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2, 3년이면 이제 직업군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아직은 틈새 시장으로 굉장히 큰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와 공호는 다음번에 하고요. 거의 공사 초반부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뉴 파워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파워는 권력이에요. 왜 이렇게 AI 그러면 우리가 모호한 게 아니라 AI 통해서 우리가 힘이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파워를 가질 때 어제는 혼란일 때 파워를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다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때 우후죽순이기 때문에 그때 빨리 들어가서 어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그런 전쟁이 아니래도 눈에 보지 않는 지금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미 뭐 오픈 AI나 뭐 NDB나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초기이다 뿐이 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영국에서 이제 증기기관차를 발명했고 자동차가 발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냐면 지금 자동차라든지 드론, 택시라든지 그런 AI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빨리 철도 산업에 들어가거나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거나 그와 유사한 인접 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저희가 바로 그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계속 먼 시대부터 농경, 산업, 정보와 계속 여기서 이 안에 권력이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 이건 누가 그려줬을까요? 제가 키워드만 넣었더니 AI가 이거 쫙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권은 AI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있겠죠. 이 키워드를 넣었으니까 원시 시대는 뭐지 신체적 힘인 거죠. 이 시기의 권력은 물리적 형태. 근데 이것이 바로 생존과 관련돼 있고 집단 생활에서 힘을 나타내는 그 사람, 그러니까 뭐죠? 근육질. 그리고 창을 써서 잘 맞히고 그 다음에 정말 육탄전에서 이겨내는 그런 골리앗 같은 큰 덩치. 그러면서 부족 사회에서도 그 힘으로 그야 흔히 말하는 일본이라면은 뭐죠? 칼싸움 잘하시는 사무라이 뭐 그런 것처럼 그러한 리더십들이 이때는 있었다는 거죠. 농경 사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동했던 사람들이 있던 한 곳에 이제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았다가 심으면서 이제 집성촌을 만드는 그 가운데서는 농사를 잘 지어야 되니까 농사 기술과 관계수로에 대해서 토지가 많이 있으면서 그 기술을 갖는 부분이 이제 힘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이거에서 키워드를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요. 지금 다시 이제 소프트웨어 첨단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농경으로 가고 있어요. 환경이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예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의 농경 산업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자꾸 있다 해서 땅 빨리 사세요. 산도 빨리 사세요. 거기에서 산소 배출권을 탄소를 배출권에 대한 이익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주식으로도 되지만 앞으로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그런 이제 우리 기술로 인해서 많은 유기농을 섭취도 하지만 그거가 다 주지 못하는 토지에서 주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10배 이상 팔릴 겁니다. 그래서 오지에 땅을 사서 농부로 일을 하셔도 아주 큰 파워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대 문명은 이때 종교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신권 정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글 문자에서 굉장히 소수만이 문자를 알고 있어서 그 정보가 그들만 공유하는 그런 시대. 문자의 힘이 막강했죠. 문자니까 안다라는 거, 지식이라는 거죠. 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여기 참여, 정치, 뭐 권력의 분립,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은 논리적 사고, 설득적 있는 능력 있는 정치, 권력의 그게 중요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또 헬라 시대에 보면은 엄청난 철학가들이 이때 많이 나왔잖아요. 아리스토, 소크라테스, 뭐 플라토 이렇게 나오면서 그들은 하는 게 뭐냐 말만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말만.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사실 또 있었죠. 중세 시대는 이제 봉건 지역 교회 권력이죠.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여기 봉건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그들이 군사력을 갖고서 힘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초맞춤형이 되면서 또 스마트팜이 되면서 이제 로컬이 강점이 되고 있어요. 로컬에서 어떠한 수익을 창출해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컬이라는 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손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사실은 그 전 세계 손안에 들어오면서 각 지역마다 특성들을 살리는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거 그런 것들이 또 우리한테 금방 온다는 거죠. 어떻게 되죠? 센서들이 다 붙였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서 저 아프리카, 저 아메리카, 남한 이 모든 정보들 다 입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죠? AI를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하고 나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이제는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글로벌 물리적인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소프트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 들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업 경영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제품이 팔려서 매출 일으켜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고객을 봤을 때 중요하게 봤던 것이 시장 매력도라는 걸 봤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 매력도의 중요한 관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장 규모, 그리고 구매력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매가 할 수 있는 집단, 그러니까 돈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시장을 타겟팅했기 때문에 소외된 시장이 있었어요. 구매력이 없는 시장. 거기가 대부분 어딜까요? 구매력이 없는 시장? 굶주리는 곳. 주로 어딜까요? 아프리카나 저기 동남 오지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매력이 아니라 시장 규모, 큰 시장. 어디 크죠? 인도네시아, 뭐 아프리카 엄청나잖아요. 근데 거기를 보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빨리 캐치하는 게 앞으로 AI 시대 때는 거기가 노다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들한테 이제 왜 그러냐면 AI가 진입이 되면서 모든 단가가 굉장히 저렴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산성에 있어서 비용이 엄청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렴하게 가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이제 먹힌다. 아까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글로컬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야 된다. 근대 산업화 시장이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컨베이 벨트로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시기가 와서 다 집안 지역에서 만들었던 가내 수공업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공장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실은 여기서 노동과 그 다음에 자본이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만들어내서 자본가가 이제 권력을 쥐게 된 거죠. 아까는 뭐였죠? 전쟁을 잘하고 힘이 있고, 근데 여기는 자본과 토지, 노동력 그렇게 이제 권력 구성이 여러 다 아실 겁니다. 그럼 AI 시대는 어떻게 우리 사는 시대 여기 자본이란 말이 안 나와요. 자, 뭐죠? AI 기업의 권력 강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픈 AI나 여러 가지 이제 AI의 이런 모든 기능과 솔루션을 내는 데 권력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걸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데가 더 권력자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페이스북 또 사실은 인터넷 기반에서 또 카카오톡도 인터넷 기반에서 만들어낸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럼 AI와 이와 관련된 알고리즘 가지고 제2의 카카오톡, 제2의 페이스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거는 정말 참 말하기 쉽지만 어려운 거죠. 저도 지난번에 인터넷으로 무료로 전화하는 거 다 알고 있었고 이들을 했지만 카카오톡에서 무료 전화하는 거 생각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계속 입문서적을 많이 읽으면서 오히려 그 당시에 옛날에 회귀하는 거죠. 리트로. 옛날에 어떤 식의 권력이 있었는데 그때 권력의 구조하고 지금을 비교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내시면 어떻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힘이 너무 강해졌고요. 특히 MZ세대들은요. 그 아이들은요. 정의를 더 공의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 정신이 이제 AI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개인의 자율성이 약화됐다. 오히려 AI가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가면서 개인의 선택과 자율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반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권력이 강화되는데 개인의 자율성, 시민권 이렇게 강화됐다는 것은 AI 시대 가장 막강한 역량을 받는 윤리예요. 윤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데 윤리라는 것이 이제 옳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AI가 접목시켜서 어떠한 서비스로 나올 것이냐 거기에 굉장한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의 재편이 이것도 제가 AI 통해서 그렸는데요. 시간이 맞으시겠죠? 제가 너무 얘기 많이
네, 5분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AI 시대에 이제 부의 힘이 개편되고 있다. 청동기, 철기, 대포, 총기류 같은 무기 대신에 현대사의 뒷받침하는 블루, 웰스가 이제 경제적 힘으로 갖고 온다. 그 인공지능을 경제를 직접적 영향 미치는 건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그래서 다양한 비즈니스 문제, AI 시대에 아까 윤리가 문제예요. 그럼 윤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고요. 시민들이 공의를 원해요.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아이템으로 가져올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AI 시대 때 왜 막강하냐면 다양한 콘텐츠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까 영상, 텍스트, 그리고 또 음악, 이런 그림 너무나 잘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와 똑같은 때가 언제 있었냐면 사진 기술이 발달될 때 언제였죠? 언제 사진 기술이 발달됐죠? 르네상스 시대 1800년대인가요? 네, 그때 사진 기술이 딱 났을 때 누가 다 일자리 잃었을까요? 화가가 다 일자리 잃었잖아요. 근데 일자리 잃은 듯한데 어때요? 화가가 똑같이 그리는 화가는 다 일자리 잃었지만 자기의 영성과 자기의 가치관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돈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AI가 제가 부탁해서 이렇게 그렸지만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 딸이 그림을 그려요. 화가인데 얘가 달리나 몇 가지로 그림 그린 거 보면 와, 그 안에서 그 영혼을 느껴지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정밀한 사진보다는 화가의 생각과 가치가 담긴 예술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AI를 붙여서 접목을 한다면 고객이 원하는 가치, 고객과 함께 영혼을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시대가 왔다.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 AI니까 무슨 기술적인 거, 또 AI니까 무슨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이런 거, 그거 다 이미 다 유튜브나 책에 다 있어요. 찾으시면 되고 또 챗 GPT가 너무 잘 가르쳐줘요. 제가 쫙 다 물어봤어요. AI 시대에 연봉 가장 많이 받는 직업 뭐야? 하여튼 12개 다 나오더라고요. 주로 이제 이와 관련돼서 매니저들인 거예요. 근데 보통 2억 정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AI 시대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 매출액을 많이 낼 수 있는 것. 근데 알고리즘을 이용한 여러분들의 가치를 접목하는 것, 그것들이 수익을 많이 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권력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영향은 이제 자원이 변화가 되겠죠. 그다음 거의 리더십이 다 바뀌고요. 또 사회 갈등 양상이 변화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이지만 우리한테 기회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권력이 이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정의와 발전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3년 전에 어떤 그 과제를 했었냐면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 평가 이걸 했었어요. 그때 뭐였냐면 딥러닝을 하려면 뭐예요? 우리나라 AI 허브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한테 돈을 줬었어요. 사과 사진 100장 찍어서 올려주면은 어떻게 얼마 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게 언제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정부 정보 전자정보 할 때 그래서 그때 뭐예요? 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이 다 뭐예요? 동사무소에 있는 자료를 다 입력하듯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3년 전에는 라벨링이라고 그러잖아. 레이블이라고 그러잖아. 이거는 사과야. 썩어도 사과야. 그러니까 한입뱀으로도 사과야. 이런 걸 다 넣어줬어야 돼요. 그래서 기계학습 데이터라고 해서 기계학습 데이터는 이제 AI가 이걸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럼 누군가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와 생성형 AI가 없어가고 사람이 다 입력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와 이거 바보 아니야? AI가 바보 아니야? 이렇게 다 입력해야 돼?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없어?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력했던 것들 기계학습 이게 불과 3년 전이었어요. 걔가 이렇게 하더니 지금 현재는 아까 초거대 생성형 AI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초고대 거대 생성형 AI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하고 그것이 이제 일자리 대체, 삶의 질 모사 결정 지원, 창의성 향상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바뀌어집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뭐냐면 협업을 해야 된다. AI를 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까십시오. 제 GPT-4도 깔고 달리도 까시고 감마도 까시고 그다음에 영상, 그다음에 음악 만드는 거 다 깔아보시고 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모르시면 누구 불러다 이거 해봐면 다 키워드 넣고 그다음에 몇 가지 기능 마치 한글을 쓰듯이 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무가 얼마나 풍성해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영역은 저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협업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리적 가치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마치 AI가 거짓 부렁을 해서 진짜인 것 좀 알려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파악해내냐? 전문가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에서 막 기계 만드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은 전체를 설계하고 이 아웃풋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지 100% 신뢰할 수 있을지 90% 신뢰할 수 있을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죠? 그 산업 영역에 전문가가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고 아무리 이런 AI가 있더라도 이 AI가 마케팅 영역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마케팅은 뭐죠? 현장에서 했던 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그로세킹 마케팅이라든지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바이러스 마케팅이라든지 여기다가 챗 GPT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어떤 아웃풋을 안다. 그러면은 브랜드 포트폴리오 영역에서 어떤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출 빈도, 뭐 침투율 이런 거 AI가 알까요? 누가 알아요? 마케팅 전문가가 안다는 거죠. 침투율을 언제까지 전체 고객의 80% 침투율 80% 이런 말을 누가 쓰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AI가 쓸 수 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우리가 입력하고 아웃풋도 거짓인지 아니신지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잘못 이용해지면 큰일 나죠. 특히 선거에 이용될 때 거짓 뉴스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가치, 그 다음에 프라이빗 데이터 보안이죠. 그래서 새로운 윤리 기준 규제 이것이 정말 이 AI의 모든 아웃풋이 윤리적으로 합당한가? 너무나 이 지금 AI를 통해서 타락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 15분간 쉬시고요. 이런 전반적인 걸 아셨으니까 그걸 비즈니스 모델 수익 창출하는데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적용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